저는 40이 넘어서야 삶의 방향을 고민했습니다. 결혼 전에는 열심히 직장 생활을 했고 결혼 후에는 아이들을 낳고 키우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하루하루 열심히 살았지만 언제부턴가 하루가 끝날 무렵에는 이상할 정도로 허무와 우울감이 밀려왔습니다.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고 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가족을 사랑하고 남편과 아이들을 위해 최선을 다했는데도 나는 누구인지 왜 이렇게 살고 있는지 그저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런 스스로를 견딜 수가 없어 저는 일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만난 것이 정리였습니다. 정리의 세계는 그야말로 놀라웠습니다. 저는 세상에 이렇게 재미있는 일이 있는지 처음 알았습니다. 본격적으로 정리 일을 배우기 시작했고 현장에 투입된 후에는 진짜 신바람 나게 일했습니다. 배우면 배울수록 실력이 늘었고 좋아하고 잘하는 일을 하면서 살 수 있다는 생각에 하루하루 물 만난 고기처럼 펄떡였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날수록 정리를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이 행복해지도록 돕고 싶다는 마음도 가지게 되었습니다. 집안에 있는 물건들 앞에서 멍하니 고민에 빠져본 적이 있나요? 대대적인 정리를 결심하고 온종일 물건을 골라내고 몇 시간 동안 쓰레기 봉투를 채워도 정리는커녕 더 혼란스러워져서 당황했던 순간 말입니다. 물건을 그렇게나 많이 버렸지만 여전히 서랍들과 옷장안은 어수선하고 정말이지 전부 다 버리고 싶어 라고 소리라도 지르고 싶은 순간.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걸까요? 그동안 수많은 집을 정리하며 제가 가장 크게 느낀 점은 사람들이 너무 많은 물건을 모으며 산다는 점입니다. 정말이지 우리는 너무 많은 물건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물건을 모아두고 사는 건 부자도 연예인도 평범한 사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돈이 많든 없든 유명하든 아니든 사회적으로 성공했든 아니든 수많은 물건들 속에서 생활한다는 건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신기한 것은 물건을 버리지 않고 모아두는 이유도 같다는 것이었습니다. 나중에 쓸 것 같아서. 나중에 쓸 것 같은 물건이 집집마다 어찌나 많은지 비닐봉지부터 쇼핑백, 케이크 묶는 끈, 도시락 용기와 나무젓가락, 일회용 포크에 이르기까지 집집마다 종류도 무척이나 다양하고 양도 많습니다. 정말이지 입이 떡 벌어질 정도입니다. 장롱을 열어보면 비슷비슷한 화이트 셔츠와 검정 바지가 몇 벌씩이나 있고 화장대 서랍장에는 자잘한 화장품들을 비롯해 뜯지도 않고 쟁여둔 핫팩과 마스크팩, 머리 고무줄이 여기저기 널브러져 있습니다. 그렇게 자질구레한 물건들이 적어도 수십 개부터 수백 개는 기본입니다. 집안 여기저기에 쟁여둔 그런 물건들은 버리자니 쓸 수 있을 것 같고 두자니 공간을 차지하는 물건들입니다. 대부분 언젠가 쓰일지도 모를 그날을 위해 대기하고 있는 것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언젠가를 위한 물건들 때문에 살아 숨쉬어야 하는 공간이 점점 생명력을 잃어간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물건으로 가득 찬 공간은 공간으로서의 제 역할을 다할 수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필요하지도 않고 오래도록 쓰이지 않는 것들이 차지한 공간은 죽은 공간이나 다름이 없는 것입니다. 숨통이 트이는 공간을 얻기 위해서는 필요치 않은 것들을 과감히 버려야 합니다. 많은 정리 전문가들이 정리는 물건을 버리는 일에서부터 시작된다고 강조하는 이유 또한
불필요한 것을 내려놓아야만 비로소 공간이 제 모습을 되찾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매일 음식을 먹기만 하고 비우지 못한다면 우리 몸은 어떻게 될까요? 순환이 되지 않고 독소로 가득 찰 것입니다. 혈액순환이 안 되니 노폐물로 꽉 찬 몸엔 염증이 생기고 면역력도 크게 떨어지게 되겠죠. 공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몸이 먹고 비우는 과정이 적절할 때 건강한 것처럼 공간도 채우고 비우는 과정이 원활해야 건강한 기운이 흐를 수 있습니다. 이제는 쓰지 않는 물건, 꽤 오랜 시간 사용하지 않는 것들을 조금씩 정리해 내보내는 것만으로도 공간은 다시 살아 숨쉴 수 있습니다. 정리 현장에서 만여 명이 넘는 사람들을 만나다 보니 정리를 잘하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의 차이점을 알 수 있었습니다. 정리를 잘하는 사람들은 물건을 쌓아두지 않습니다. 쌓아둘 지경이 되기 전 재고를 미리 파악해서 적정량을 유지합니다. 또 정리를 잘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을 남기고 무엇을 버릴지 망설임 없이 선택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정리를 잘하는 사람들은 손부터 달랐습니다. 무엇을 남기고 무엇을 버릴지 입보다 빠르게 손이 움직였습니다. 반대로 정리를 잘 못하는 사람들은 손끝에 망설임이 가득했습니다. 물건을 들었다 놨다, 여기에 놓았다 저기에 놓았다 하며 자리만 옮길 뿐 남길지 버릴지를 선택하는 것조차 어려워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런 경우 저는 공간을 얻기 위해선 단호함이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과감하게 물건을 놓아주지 않는 이상 정리는 불가능하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고민되는 물건 앞에서 자신에게 이런 질문을 던져볼 것을 권합니다. 이 물건이 지금 내 삶에 어떤 가치를 더하고 있는가? 그리고 답이 명확하게 나오지 않는다면 과감히 작별을 고하라고 말입니다. 작은 책 한 권도 오래된 옷도 지금 내 삶의 가치를 더하는 물건이 아니라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그런 것들은 과감히 비워내야 하는 것입니다. 물건은 우리의 삶을 반영하는 거울입니다. 입지 않는 옷, 쓰지 않는 가방, 충동적으로 구매한 액세서리는 무거운 짐에 불과합니다. 그렇게 불필요한 물건을 버리는 것은 자신을 얽매고 있는 마음의 짐을 덜어내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삶을 단순하게 하는 첫걸음은 물건을 정리하는 것입니다. 물건을 줄이면 인생의 밀도가 높아집니다. 정리를 통해 삶을 단순화하고 나를 짓누르는 마음의 무게를 줄여봅시다. 불필요한 것을 과감히 제거했을 때 삶의 만족도는 높아지고 더 깊이 있는 경험을 채우는 일에 집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물건을 통해 자신을 표현하려고 합니다. 좋은 물건이 스스로를 가치 있게 만들어준다고 생각해서 화려하고 값비싼 물건을 소유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고가의 소유물이 한 사람의 삶을 온전히 표현할 수 있을까요? 호스피스 병동에서 일하는 간호사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환자 중 그 누구도 마지막 순간에 자신이 가진 소유물에 대해 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대신 가족과 함께했던 행복한 날들, 친구와의 추억, 혹은 사랑했던 사람과의 순간을 이야기하며 눈물을 흘린다고 합니다. 물건은 그저 한 사람의 인생에서 쓰여졌던 도구였을 뿐 진짜 남는 것은 사람들과 나눈 감정의 흔적인 것입니다. 인생에서 소중히 기억될 것은 좋은 물건이나 성취가 아닌
흘러간 시간 속의 다양한 경험과 그 안의 감정인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진정으로 가치 있게 여겨야 할 것은 물건이 아닌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는 일입니다. 무엇에도 집착하지 않고 지금 이 순간에 최선을 다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비로소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정리는 단순히 물건을 정리하고 공간을 비우는 일이 아닙니다. 삶에서 중요한 목표를 명확히 하고 그에 맞는 내 삶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일입니다. 우리의 삶과 마음, 그리고 관계를 재정비해 나가는 여정인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지금, 이 순간이 내 삶을 위한 정리를 해야 할 때인지도 모릅니다. 내가 진정으로 가치 있게 여기는 것만 남기고 나머지는 비워보세요. 물건도, 불필요한 감정도, 불편한 사람과의 관계도 정리하고 나면 내 삶을 구성하는 본질이 보입니다. 물건이 제자리를 찾고 삶의 우선순위가 분명해지고 나만의 자리와 방향을 발견할 때 우리는 비로소 새로운 삶의 가능성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